이형렬 한윤경의 어쩌다 책 읽기. 안녕하세요. 어쩌다 책 읽기 31회 시작하겠습니다. 한윤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형렬입니다. 네. 막 오늘 그 바티칸에서 흰 연기 피어올랐다는 소식 들었어요. 네네. 저도 네. 속보로만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네, 딱 그날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실제로 팟캐스트가 올라갈 때쯤이면 이제 새 교황의 인사말이며 뭐며 다 올라올 것 같긴 하지만 네. 그 바티칸 주변에 군중들이 엄청나게 지금 운집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살아계시면서 현직에 계시면서 사임한 케이스는 여태까지 몇천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처음이라서 네네. 좀 상당히 그 자체도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또 이번에 콘클라베라고 한국에서 말하고, 이제 네. 이태리 말로 콘클라베, 여기서는 콘클레이브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 전통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는데, 예. 굴뚝에 연기 피우고 이런 게, 밀라노 칙령, 그때 콘스탄티누스 대제, 그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예. 그러니까 17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많이 변하는데, 또, 어떤 제도와 간섭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얼마나 적어도 정신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제도 자체는 굉장히 보수적이다. 네. 그러니까 참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을 법도 한데 변하지 않는 그 무언가가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 네, 그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요즘 미국에서는 뭐라 그러나요? 섹슈얼 어뷰즈라고 하나요? 그런 네네. 것 때문에 지금 캐톨릭이 위기에 몰렸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캐톨릭 인구 수는 정말 많이 늘었더라고요. 제가 전혀 캐톨릭 신자 숫자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1900년대 초에 보면 한 2억 명 정도였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10억 명 됐어요. 예. 오히려 굉장한 인구죠. 개신교가 더 무섭게 늘어날 것 같은데 카톨릭도 여전히 많이 늘어나고. 저 남미 같은 데는 거의 대륙 전체가 믿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튼 캐톨릭의 어떤 교세가 굉장히 막강한데 좀 불미스러운 일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거나 참 그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대상이 아동으로 간다 그러면 그렇죠. 예. 미국에서 사실 성직자가 아니었다면 종신형이 아니라 몇백 년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성직자랑 연관돼서 추문이 난다는 것 자체가 참 굉장히 듣는 사람들 모두가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요번에 새롭게 아르헨티나에서 네네. 비유럽계로는 그러죠?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잘 위기를 수습하시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르헨티나 풋볼팀 팬들까지도 와갖고 거기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남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또 사는 이 캘리포니아 쪽이 그렇죠. 남미계 분을 굉장히 많이 많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남미계 카톨릭 성당도 참 많이 있는데, 그쪽에서 처음으로 이 교황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 놀라운 소식이기도 그렇죠. 하고. 요즘은 필리핀의 추기경 한 분도 거론이 되고 그런 걸 봐서 이 어떤 유럽이 독주하던 시대는 좀 지나갔고, 그런 것 같네요. 남미가 워낙 뒷받침하는 인구가 많으니까 그것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캐톨릭으로 역사도 이제 충분히 오래됐잖아요. 남미 쪽도. 그럼요. 네네. 네. 자, 그리고 저희는 마침 또 미국에서는 꼭 있죠. 매년 3월만 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서머타임이라고 서머타임, 해서 1시간을 잃어버리죠. 3월이 되면. 그렇죠. 그래서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시간이 한 시간 평소보다 더 늦게 돼 있는
난 보통 8시 일어나는데 눈 떠보니 9시가 돼 있고 뭐 이런. 네, 예. 그렇죠. 네. 그게 늦게가 아니고 더 빠른 건데 시계상으로는 이제 내 동작이 늦어진 그렇죠. 거죠. 예. 시계는 빨라졌고 그죠? 그러니까 그 가장 네. 애매하다고 하고 어렵다는 1시간 시차가 그러니까 나는. 그게 참 애매한 건데요. 그죠? 아침에 출근하던 분들은요. 보통 뭐 만약에 6시 반에 일어나셨던 네. 분이다 그러면 신체 시계는 5시 반에 일어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서머타임 시작하는 거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요. 네. 서머타임 끝날 때가 괴롭더라고요. 아, 괴로우세요? 저는 너무 좋은데요. 왜냐면 서머타임이 딱 끝나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5시, 6시, 7시, 8시까지 뭐 한참 때는 8시까지 화나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서머타임 끝날 쯤 되면 뭐 갑자기 한 5시만 돼도 어두컴컴해지는데 이거 하루가 너무 짧아진 듯한 느낌이고 손해보는 느낌. 그런 저는 오히려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 이 서머타임의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저랑 참 생각하는 게 다르시네요. 저는 3월에 잃어버렸던 1시간을 예. 11월에 되찾는다 싶어서 너무 기뻐서 그러시군요. 토요일 밤에 막 늦게까지 네. 영화 보고 그러거든요. 그러시군요. 저는 네. 이제 주말에 산에 가려고 그러면 또 일찍 빨리 내려와야 되고 해가 더 빨리 지게 되니까. 겨울에는 해가 더 빨리 지잖아요. 예. 근데다 그러면, 또 예. 1시간을 더. 네. 그러니까는 참. 그게 좀 아쉽고요. 근데 뭐 데일라이트 세이빙이라 그래갖고 이제 그 아무래도 일찍 일어나게 되면 해가 길어진 때 일찍 일어나게 되면 전력 소비가 준다고 그러는데 네. 전등은 덜 켜겠지만 네. 예, 일찍 일어나서 뭐 하겠습니까? 컴퓨터 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이빙이 될까요? 저는 데일라이트 세이빙은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재밌는 세계적으로 하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미국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계속 시행하고 있는 거 보면 뭐 안 하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한국에도 옛날에 잠깐 서머타임 그래서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잠깐 뭐 한 1, 2년 하다 만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그런 재밌는 서머타임 제도 그리고 그 재밌는 만장일치제 폰클라베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거. 그렇죠. 예, 다 정말 매번 뭐가 바뀌는 뉴스만 보고 있는데 안 바뀌는 것도 있네요. 그렇죠. 네. 안 바뀌는 것도 있어야죠. 또. 네. 자, 오늘 31회 골라오신 책은 제가 제목을 딱 받아보자마자 이형렬 대표께서 지금 최근 들어 가장 관심 있어 하셨던 분야를 어떻게 보면 입문할 수 있는 어떤 책이 아닐까. 가장 하고 싶으셨던 얘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오늘일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요즘 글쎄요, 그거 예, 뭐 진화 인류학 뭐 이런 거 진화 심리학 네. 이제 네.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책은 진화 심리학에 조금 비판적인 입장도 가지고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예. 저는 그냥 영장류 연구라는 것이 과연 뭐 진화라든지 어떤 인간을 이해하는 데서 도대체 무슨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읽었다가 좀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은 그런 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책 제목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목만 먼저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그러면 내 안의 유인원이라는 책인데요. 네. 제목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네네. 예, Our Inner Ape라고 그래서 이제 ape라는 말을 이제 썼는데 우리가 네. 뭐 원숭이 그런 멍키라고 그러고 이제 그렇죠. 유인원은 이제 ape라고 하는데 유인원 연구하는 사람한테 나도 원숭이 좋아해요 그러면 굉장히 큰 모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 이유가 책에 나오나요? 네, 나와요. 예, 네. 원숭이하고 에이프 그러니까 유인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뭐가 다른지 벌써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발음을 해보려니까 쉽진 않네요. 내 안에 유인원. 네. 네. 뭐 프란스 드발이라는 분의 책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분은 어떤 분이신지. 예. 이분은 우리가 어떻게 생기셨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려면은 테드 있잖아요. TED 예. 테드 동영상에서 프란스 드발인데 발이 WAAL입니다. 네. 그래서 왈이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어요. 이 책 말고 이제 옛날에 번역했던 책은 프란스 드 왈이라고 번역했는데 거기 뭐 독일 그쪽으로 가면 W가 이제 V 발음 나는 데도 있고 F 발음 나는 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이 프란스 드 발이고요. 그다음에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네. 네덜란드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네덜란드에서
그 영장류 연구를 하셨어요. 네. 하시다가 아른햄이라고 있어요. 아른햄. 여기는 아른햄이라고 해놨는데 아른햄이라고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동영상에 들어보니까. 예. 아름이라고 그 이제 이 네덜란드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네네. 네덜란드 하면 유명한 수도가 이제 암스테르담이 있고요. 그렇죠. 예. 아넴도 이제 꽤 큰 도시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그 엄청나게 큰 이제 그 이 동물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영장류 연구를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셔서 미국에서 한 30년 이상 연구를 하셨어요. 네. 근데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조지아 애틀란타에 있는 그 여키스 영장류 연구소입니다. 네. 아주 세계 최고로 유명한 데예요. 영장류 연구에 있어서는. 네. 예, 거기서 이제 연구를 계속하셨고 영장류 연구에 있어서는 세계의 권위자인데 네. 그리고 영장류 연구에서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제인 구달이죠. 그렇죠. 예, 제인 예. 구달은 이제 주로 침팬지 연구로 예. 이제 세계적인 권위자이시면서 또 자연 보호라든지 이런 쪽에 예. 그 앞장서시는 분이고 프란스 두발이라는 분도 이제 영장류 연구를 하는데 주로 이제 그 영장류의 행동 그다음에 어떤 이 뭐 인간과의 어떤 그 유추 이런 걸 통해서 예. 이분이 1900 몇 년도인가요? 한 굉장히 한 30년 지금 한 2, 30년 됐을 거예요. 거의 그 젊을 때 아주 젊을 때 침팬지 폴리틱스라는 그러니까 침팬지 정치학이라는 책을 내 가지고 세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네. 그래서 침팬지가 인간처럼 뭐 술수와 이게 마키아벨리적인 예. 그런 걸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정치성이 있다. 예. 그런 거를 이제 발표를 해서 세계에 충격을 줬고 예. 그 이후에 이분이 이제 그 보노보 연구를 많이 하세요. 보노보요. 예, 그래서 보노보는 제가 안 들어본 보노보가 뭔지 예. 모르는 분 많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보노보라는 그 같은 옛날에는 영장류 중에 하나인가요? 예, 1920년대 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보노보를 피그미 침팬지라고 해갖고 그냥 저 침팬지인 줄 알았어요. 침팬지는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피그미 침팬지가 아니고 이거는 보노보는 새로운 다른 종이에요. 그걸 예. 1920년도 뭐 이때쯤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노보 연구를 하면서 80년대인가 보노보라는 책을 써요. 그래갖고 네. 또 역시 또 이것도 학계에 또 충격을 줬죠. 그래서 보노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인간이 원래 그 여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인간은 인간에 대한 늑대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절대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예. 왜 그러냐면 첫째로 인간은 인간에 대한 늑대다라는 건데 인간은 우리가 외로운 늑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늑대만큼 협력을 잘하고 사회성이 높은 동물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래요. 예. 오죽하면 그 늑대의 일부를 우리가 가축화시켜서 인간이 데리고 사는 게 개잖아요. 그렇죠. 예. 엄청나게 사회성이 좋고 협동도 잘하고 네, 맞습니다. 개썰매 같은 거 보세요. 그죠? 어우, 네. 예. 정말 그러면 뭐 정말 뭐 고독하고 외로운 늑대들 이런 늑대를 그 가축화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늑대에 예. 대한 모욕이라는 거죠. 일단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밤에 달 예. 보고 울부짖는 그 장면 하나만 보고 그거 하나만 보고. 근데 여럿이 예. 같이 사실은 하거든요. 그것도. 그죠. 한 마리가 울면 따라 울고 따라서 다 울고 합창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늑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다라는 게 첫째고 네. 두 번째로는 인간은 이 보노보 같은 걸 보면 물론 침팬지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협력을 잘하고 예, 도와줄 줄 알고 예, 그런 게 인간인데 좀 너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고 우리가 동물을 통해서 인간을 유치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근거가 없고 터무니없다라는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하나하나 밝혀줍니다. 그래요. 네. 사실 영장류 하면 인간이랑 제일 비슷하다 그래서 네. 사실 인간 연구를 할 때 영장류를 모델로 삼는 경우도 참 많지 않나요? 네, 그렇죠. 예. 일단은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사람 우리가 문광목과 속종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네. 예.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순서별로. 문광목과 속종인데 우선 사람과라는 게 있어요. 사람과. 네. 예, 그 사람과에 이제 서브로 그 밑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오랑우탄이 있고요. 참 많이 예.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예, 예. 오랑우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랑우탄은 근데 그냥 오랑우탄은 별종이에요.
사람과 중에서 별도예요. 완전 별도예요. 오랑우탄은. 그래요 또? 네. 그 중에서도 별도군요. 네, 완전 별도고 그다음에 사람 악과라는 게 있어요. 사람과의 그 악과. 그러니까 그 밑에 그 서브라는 거죠. 호미니데 뭐 호미니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 악과에 세 종이 있어요. 네. 예, 거기에 이제 침팬지가 있고 보노보가 있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무리를 하고 네. 오랑우탄은 따로. 그러니까 멍키 이쪽하고는 완전히 멍키는 진짜 종류 되게 많거든요. 뭐 많죠. 뭐 붉은 꼬리 원숭이, 뭐 긴 꼬리 원숭이, 긴팔 원숭이, 무슨 원숭이 무슨 굉장히 많아요. 뭐 일본에 온천하는 원숭이까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랑 그 완전히 다르다. 멍키하고 이게 다른 거죠. 이제 영장류. 그렇군요. 그래서 네 가지 오랑우탄, 그다음에 이제 침팬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렇게 좀 사람과에서 이제 그 처음에 오랑우탄이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좀 한참 지나가서 이제 침팬지하고 보노보가 같이 갈려져 나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또 갈려져 나가고 그래서 네 가지 종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내가 이 책을 거의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보고 충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이 영장류가 뭐 침팬지가 지구상에 얼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수가 얼마나 되냐. 예. 그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파퓰레이션 예, 그 같은 그 사람 악과에 속하는 네. 사람은 60억, 70억이죠. 그죠? 그렇죠. 지금. 예. 그죠? 침팬지는 몇 마리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그래도 그냥 와일드 게스. 그냥 아주 막연하게 한번 해 보세요. 전혀 이거는 뭐 그냥 사람이랑 똑같은 수는 아닐 거고 한 반 정도? 예. 그러면 30억 마리 침팬지요? 예, 어디 뭐 때로 몰려 있을 수도 어디서 있어요. 살까요? 그러네요. 뭐 도시에선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그럼 한 줄이가 산에서 사는 10분의 1 것도 정도. 아니잖아요. 열대 그러네요. 우림에서 주로 살잖아요. 그럼 한 10분의 그죠? 1 정도로 줄이면 될까요? 10분의 1 정도 줄이면 그래도 6억이잖아요. 네네. 그죠? 네. 100분의 1로 줄이면 6천만 마리죠. 네. 그죠? 그렇죠. 1000분의 1로 줄이면 600만 마리죠. 그렇겠네요. 예. 10,000분의 1로 줄이면 60만 마리죠. 60만 마리네요. 예. 예, 10,000분의 1이 안 됩니다. 20만 마리밖에 없어요. 침팬지가. 그래요. 네. 예. 20만 마리요? 네. 그것도 굉장히 가뿐한 숫자인 것 같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 멸종 위기라는 거죠. 20만 마리 전 세계에 전 세계에. 20만 마리요. 예. 뭐 굉장히 많을 것 침팬지 같은데요. 20만 마리, 그다음에 뭐 오랑우탄이 뭐 얼마 안 돼요. 오랑우탄은 굉장히 적게 조금밖에 오랑우탄도 남지 적고 않았다고. 침팬지가 20만 마리고 뭐 보노보도 몇만 마리 수준이에요. 그럼 그나마 또 많이 남은 숫자가 20만 마리라는 그렇죠. 거네요. 예. 예. 그러니까 아니 전 세계 동물원에만 가도 침팬지는 다 있는데 그렇게만 해도 꽤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보네요. 예. 그러니까 보호해야겠죠. 예. 그럼 왜 인간과 가장 가까운 사촌이거든요. 그리고 보노보나 이 침팬지를 보면요. 네. 거의 뭐 얘네들도 몇십 년 살거든요. 네. 예. 근데 인간하고 가장 가까운데 이거를 보호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자연 상태라는 것이 남아나지 않는다라는 거 의미하죠. 자연이 없어진다는 거 의미하죠. 예.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숫자가 네. 뭐 정말 몇십만 마리 뭐 요렇게 20만 마리가 제일 많은 거고요. 그것도 네. 그냥 뭐 대충 보니까 숫자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뭐 몇만 마리, 2만 마리 막 이렇더라고요. 그건 정말 그래서 너무 적네요. 예, 그렇게 적어 가지고는 이제 곧 멸종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아니, 예. 왜 우리가 예, 침팬지 여기 있네요. 네. 이거 책 339페이지에 보면요. 네. 침팬지가 20만 마리, 고릴라가 10만 마리, 보노보가 2만 마리, 오랑우탄이 2만 마리. 이렇게. 보노보와 오랑우탄은 굉장히 위험한 숫자네요. 지금 네. 현재. 그렇죠. 아니 갑자기 이게 뭐 과대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간이랑 가장 가까운 그 사촌지간이라고 하는 네. 이 세 종이 멸종 위기에 있다는 것은 인간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처럼 느껴져서 전 좀 또 글쎄요, 뭐 불안하네요. 인간을 위한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 네, 결국 돌아올 것 같아요. 그게 인간들에게. 이제 그 자연의 복수라고 하나요? 네네. 역습이라고 하나요? 예.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아까 좀 혼동을 한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말씀드릴 때 이제, 고릴라를 빼놓은 것 같아요. 그죠? 고릴라요. 예. 고릴라, 오랑우탄, 침팬지, 보노보. 네네. 예.
하나 더 사람도 있었군요. 하지만 고릴라도 멸종 위기라고 들었거든요. 고릴라도 멸종 위기죠. 몇몇 마리 안 남았죠. 네. 자, 일단은 지금 오리엔테이션 한 것 같아요. 내 안의 유인원이라는 이 책을. 네네. 예, 그 저자도 조금 들어봤는데, 자, 그러면 내 안의 유인원 이 책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책인지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내 안에 유인원이 있다. 그러니까 유인원 연구를 해서 보노보 연구를 해서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보노보적인 무언가를 생각하는 책인가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영장류를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왜 그 사람 그러네요. 연구하는데 왜 무슨 하면 됐지 뭐 그 동물들 뭐 연구해서 뭐 하느냐 네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진화라든지 아니면 유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실 인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동물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 네. 그러냐면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우리가 자연사 박물관만 가더라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쫙 이렇게 전시가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저런 것들이 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 당시 그거를 갖다가 알 수 있을까? 전부 화석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화석을 보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 정말 많은 화석들이 이미 수집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래요. 예, 그래 뭐 제가 그 화석이 보관되어 있는 그거를 갖다 한번 이렇게 비디오를 이렇게 쭉 비춰주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어마어마하게 큰 뭐랄까요, 이 창고 같은데 이렇게 네. 서랍으로 이렇게 다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다 들어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행동은 예, 그 뼈라든지 이런 네. 것들은 남아있지만 행동은 사라지죠. 그 존재가 사라지죠. 예, 화석화되지 않잖아요. 예. 남을 수가 없죠. 예, 남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화석을 보고 많은 걸 추정을 하는데, 아이고, 옛날에 살았던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어떻게 활동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네. 이거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그 뼈만 갖고는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요즘은 이제 뼈만 갖고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이제 발전했지만, 네.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인간과 가장 유사한 사촌인 이런 영장류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것들의 이 어떤 행태를 이렇게 보면 뭐 어린아이들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놀거든요. 네. 예.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의 어떤 특성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 좀 다르지만 또 유사한 게 원시 인류들. 네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문명의 저기를 안 받은 뭐랄까요. 원시인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이런 걸 보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문명이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살았을 초기 것이다. 인류들이라고 해야 초기 되네요. 인류들. 예. 그래서 영장류 연구와, 초기 인류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한 어떤 지금은 이제 이미 문명화됐지만 파푸아 뉴기니아라든지 이런 식으로 고립되어서 이제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 원시 부족들. 문명화되지 않은 원시 부족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오리지널리티랄까, 이 원형은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걸 얼마든지 추정해낼 수 있는 어떤 좋은 자료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어떻게 듣다 보니까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인류는 과연 정말 무엇이었을까? 나는 무엇일까라는 질문과 되게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연구 같기도 하지만 또 설명 듣다 보니까 참 막막한 연구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걸 읽어보면요. 네. 저는 이걸 읽어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충격을 받았는데, 우선 영장류 연구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몰랐는데,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인류 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측면은 알지만, 근데 이제 그것이 행동이 정말 네. 화석화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살아있는 지금 영장류를 통해서, 과거의 행동은 어땠을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뭐 원시인들, 이렇게 추정할 때 비슷하게 뭐 나오잖아요. 혹성 탈출. 사실은 혹성 탈출이 아니라 사실은 행성 탈출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그렇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우리는 행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성 탈출이라고 하는 혹성 탈출이라는 거 보면 이제 인간과 이제 동물의 조우 이런 게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침팬지였던 것 같아요. 침팬지죠. 예.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초점 같은 것들이 이제 주어지는데,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간과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협력성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영장류에도 있는가 하는 쪽에다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책을 쓰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책은 아니더라고요. 예, 거꾸로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면을 영장류도 가지고 있느냐? 오히려 그런 측면에다가 많이 저기를 해서 또 하나의 저한테 좀 충격을 줬고 네. 또 보니까 뭐 이 침팬지나 뭐 보노보나 이런 영장류들이 뭐 거의 우리가 생각했던 뭐 인간만이 이거는 가지고 있는 거다. 인간은 네네. 도구를 만드는 동물이다. 뭐 그러잖아요. 예.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다. 네. 아니 뭐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니 뭐 솔직히 말하면 무슨 그런 조그만 뭐 프로그램 다큐멘터리만 봐도 뭐 원숭이는 영장류랑 다르다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원숭이도 뭐 도구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 네. 그 제인 구달 박사가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네네.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가셔갖고 그 한국의 그 이효리라는 그 누구죠 가수? 예, 그렇죠. 네, 가수하고 또 지금... 같이 무슨 캠페인 같은 것도 하시고 네네. 그랬는데 제인 구달 박사가 1970년대인가요? 그 이 원숭이가 그러니까 저기 침팬지가 네. 이 개미를 이렇게 잡아먹기 위해서 네. 그 개미굴에다가 이렇게 그 풀 같은 거 이렇게 길게 가늘고 길게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제 개미가 매달릴 수 있는 그렇죠. 그거를 거기 그걸 그 개미굴 가기 전에 미리 그걸 준비를 해서 잘라서 준비를 해서 가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잡아먹는 거, 핥아먹는 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연구를 해서 인간만 도구를 사용한다 그랬는데 네. 얘네들도 도구를 사용한다라는 걸 처음으로 밝혔어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예.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까마귀인가 뭐 그런 것도 뭐 이렇게 그 병 속에 있는 걸 꺼내기 위해서 뭔가를 물어다가 끄집어낸다든지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다큐멘터리에서. 예. 옛날에는 뭐 인간이 아니면 인간의 특징 뭐 갖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거 이제 무너지고 그다음에 네. 또 그거 말고도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공감 능력 있잖아요. 공감 능력. 그렇죠. 네. 예. 공감 능력 인간만이 갖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있잖아요. 많이 알고 있죠. 예. 그리고 뭐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울 이론이라고 그러죠. 마인드 티어리. 네. 마음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는 걸 상대방도 그러니까 나를 짐작하는 거, 내 생각을 짐작하는 거. 네네네. 그런 거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쟨 슬픈가 보다, 네. 기쁜가 보다. 네. 예. 하는 동물도 것을 한다는 보고. 거예요. 근데 모든 동물이 다 하는 건 아니고 영장류는 한다는 거예요. 예, 예. 예를 들면 침팬지 같은 경우는 거울을 볼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거울을 보고 그게 거울이라고 인식을 하나요? 이렇게 점 같은 걸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뭐 예. 얘가 모르는 사이에. 네. 그러면 그 거울을 보고 그 점이 붙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왜 생겼지? 이러면서. 네네네. 정말 계속 그걸 인식하는군요. 갖다가 막 이렇게 쓰다듬고, 그러니까 거울에 있는 자기가 자기라는 걸 안다는 거죠. 저희 집 개들은 아닌 것 걔는 같거든요. 몰라요. 저희 집 강아지는 거울 보고 막 짖어요. 걔는 네. 몰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람 악과가 아니죠. 네네. 많이 떨어진 네. 종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예.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경계선이 지금 이 책을 읽어보면 많이 허물어져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존심이 조금씩 무너지는 걸 수도 있겠네요. 잘난 줄 알았는데. 예. 저는 어떻게 보면 인간을 종으로서 이해하려면 오히려 이런 어떤 침팬지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오히려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한 20년 전, 30년 전에 이제 군대 생활을 했던 걸 보면 여기 침팬지들의 생활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 이 책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길래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지 참 궁금한데요. 저 이렇게 책 목차를 찾아봤어요. 예. 그러니까 목차만 보면 만약 제목 없이 목차를 봤다면 첫 번째 챕터인 유인원 가족을 빼면 네. 뭐 권력, 섹스, 폭력성, 친절, 도덕성, 뭐 양극단의 성격에서 균형 잡히기 네. 이렇게 큰 챕터가 있는 이것만 봐서는 이게 유인원 얘기라고 전혀 생각 못할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그렇죠. 연구를 하셨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지 참 궁금해요. 이제 예. 이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고릴라하고 오랑우탄 그 두 네. 개를 제외하고 네. 침팬지와 보노보를 가지고 이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권력에 관한 두 번째 챕터에서는 우리 피 속에 흐르는 마키아벨리에서 네네. 이 침팬지들의 그 엄격한 위계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 침팬지는 완전 가부장적 사회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가부장적 사회고 가부장적 사회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이 모든 동물이라는 건 이제 존재와 번식 그 자체가 이제 어떤 존재 이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수컷이 지배를 한다는 건 뭐냐면, 그 힘센 수컷이 네. 많은 암컷을 거느리는 걸 의미해요. 그렇죠. 예, 많은 암컷을 거느리고 또 그것이 그 종에서 가는 의미는 뭐냐면, 힘센 수컷은 가장 그 이상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가장 강하고 살아남기 쉬운. 살아남기 쉬운 유전자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암컷들도 이렇게 비실비실한 놈들보다는 이런 강한 수컷의 그 정자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거죠. 그렇죠. 종족의 유지를 위해서는 네,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이 힘센 놈이 이제 완전히 그 권력을 가지고 네. 이 많은 암컷을 이제 거느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근데 권력 자리에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우리 인간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동맹. 네. 오. 예. 여기 이제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요. 힘센 놈 하나가 있는데 네. 젊은 놈이 그걸 도전을 하는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예. 좀 늙은 저기를 연합해서 소외돼 있던 예. 연합해서 우리로 따지면 이제 그 뭐랄까 모사꾼 같은 예. 그 좀 나이 든 침팬지랑 이제 결합해 가지고 그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걸 이제 무너뜨리고 자기가 올라가고. 그 신당을 창당해서 기존에 있던 당을 밀어내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네. 거기에 보조를 했던 그 고참 늙은 침팬지가 네. 그 일부 암컷에 대한 그 지배권을 갖게 되는 이제 뭐 이런 그러니까, 식의 예. 그 협력. 공신이니까 이제 네. 포상을 하는군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이 이제 침팬지 사회에서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 엄격한 예. 위계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건 또 그러니까 무조건 단순히 누가 더 힘세냐 개별적으로 막 싸우고 해서 끝에 누가 하나가 남아서 권력을 잡는 게 아니라 정말 인간이 당을 만들어서 서로 목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듯이 그런 면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서열이 높은 특히 지배하는 수컷 그 침팬지 같은 경우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왜 우리가 그 콜티솔 같은 호르몬 같은 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예, 얘네들도 똑같다 그래요. 예. 그래서 권력에 대한 그 어떤 그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짐승이고, 예, 그리고 그것이 뭐 계속 항구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그렇죠. 예. 신당이 창당되면 또 위협을 네. 받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예. 도전을 받고 또 유지하기 뒤로 위해서 물러나고. 노력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일단 그게 물러나게 되면은 뭐 보통의 경우는 이제 굉장히 그 복종을 잘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자기가 좀 부당하다. 이건 내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후위를 도모해 갖고 다른 놈하고 연합해서 이렇게 또 권력을 차지하고 잠시 또 이런 그 무리 안에서 그런 어떤 이 서열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그 아주 체계화되어 있다고. 인간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정말 그 정치 권력 싸움 이런 게 보이는 거군요. 예, 그렇죠. 네. 권력 우리 피 속에 흐르는. 근데 뭐 심지어는 이걸 어. 읽다 보니까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뭐 네. 심지어는 닭 같은 그 있잖아요. 조류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도 보면 이 패킹 오더라는 게 있다 그래요. 패킹. 그러니까 네네. 이제 쪼는 순서라 그러더라고요. 예. 모이 같은 게 있을 때 먼저 쪼는 놈 그 서열이 있대요. 그 안에도. 네. 예. 그러고 보니까 뭐 저는 TV 동물농장 그 프로그램 참 좋아하는데 그거 보면 뭐 그 사파리의 사자들도 서로 젊은 사자파와 또 기존 사자파들이 막 파를 나눠서 싸우고 이러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꼭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군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개 같은 경우도 서열을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집안에 넘버 원한테만 꼼짝 안 하고 나머지는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죠. 제가 먹이고 입히고 다 하는데 저희 남편한테 하는 거랑 저한테 하는 게 달라요. 저희 집 강아지가. 그렇죠. 네. 굉장히 서운할 때가 있어요. 예, 동물들은 그렇게 서열을 굉장히 많이 가립니다. 예. 뭐 저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고양이는 그렇게 서열을 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잘 모르겠어요. 고양이를 키우고 서열 의식은 그랬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개는 뭐 분명해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예. 특히 제가... 이제 늑대에서 이제 한 네네. 거기 때문에 늑대가 그렇게 협동이라든지 이렇게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러려면 예. 아무래도 좀 그 안에 위계 질서가 위계 있어야겠죠. 질서가 아주
예, 저는 좀 강아지한테 안 밀리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말이죠. 네. 권력에 집착하는 침팬지가 이제 어머니한테 젖을 뗄 때 막 애들이 집착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거와 비슷하게 아주 그 전전긍긍하고 아주 그냥 마치 이분 표현에 의하면은 그 왜 애기들이 그 저기 젖먹이 때 그 담요 같은 거 이렇게 갖고 다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빼앗긴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증세 이렇게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예. 권력에서 밀려나면. 뭐 분리불안증 뭐 네, 이런 분리불안이죠. 거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참 권력에 대한 의지가 심팬지 사회에서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아주 재미있고 네.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들도 그래서, 권력의 맛을 아는군요. 예. 네. 이형렬 한윤경의 어쩌다 책 읽기.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장은 이제 섹스예요, 섹스. 네네. 그래서 카마수트라 영장류라고 해서 이제 보노보 얘기가 나오는데요. 카마수트라 영장류요? 예, 카마수트라라는 거는 그 고대 뭐 인도의 무슨 그 방중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성교본 같은 거죠. 예, 그런 건데 이 보노보라는 종을 이제 20세기에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침팬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완전히 다른 종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 보노보가 이게 또 신기합니다. 네. 이제 보노보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19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자, 완전히. 잠깐만요. 저 지금 민들럭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 네. 그냥 보노보라는 종은 이제 침팬지가 그렇게 폭력적인데 침팬지의 사촌이고 인간하고도 굉장히 가깝고 그다음에 좀 피그미 침팬지라는 말이 붙은 걸로 봐서 이제 일반적인 침팬지보다는 좀 작다는 의미겠죠. 네, 그렇겠네요. 그런데 네. 이게 걸어가는 걸 보면은 인간같이 이렇게 좀 더 침팬지는 좀 등이 굽었는데 얘는 좀 네. 더 꼿꼿하게 걷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인간하고 좀 더 가까운 거 아닐까라는 뭐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침팬지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또. 그래요? 가장 유사할 거로 보이는 보노보는 네. 침팬지하고 너무나 다른데 일단 이거는 북의 사회가 아니라 목의 사회예요. 일단 그건 완전히 반대네요. 예, 완전히 반대예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침팬지는 정말 그 이렇게 하나의 그 세력하고 다른 세력이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우연히. 네네. 뭐 잘 부딪힐 일은 없습니다만은 그 경쟁하는 뭔가가 세력권이 있을 부딪히잖아요. 수 있죠. 그러면 엄청나게 그 피바람을 몰고 오는 투쟁이 벌어진대요. 저 본 적 있어요. 침팬지들 동물원에서 싸우는 거 본 적 네. 있어요. 예. 예, 아주 뭐 잔인하게 무섭더라고요. 싸운다. 예. 예. 그 목숨을 걸고 싸우고요. 피 튀기고 뭐 거의 전멸을 시킨다 그래요. 요즘에 TV에 그런 침팬지 네, 얘기들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세력권에 있는 침팬지가 자기 세력으로 들어와서 예. 암컷을 건드리거나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새끼를 낳게 되잖아요. 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영아살해. 와. 예. 네. 그런 것들이 이게 비일비재하고 침팬지는 정말 폭력적이라서 예. 한때 우리가 인간은 정말 이 침팬지를 보고서 인간은 정말 잔인하고 폭력적인 원래 본성을 갖고 있다라는 예, 식으로 예.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럴 수 거예요. 있겠네요. 예. 그런데 이 보노보 같은 경우는 전쟁 대신 섹스. 오. 예. 네. 전쟁 대신 섹스예요. 제가 뭘 예. 잘못 드러냈습니다. 예. 네. 완전히 그 침팬지의 히피족? 아니 잠깐만요. 근데 동물이잖아요. 예. 동물이 그런 폭력성을 섹스로 대신할 수 있다는 건 섹스의 어떤 즐거움을 안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근데 동물은 그런 거 없다 그러잖아요. 다 그냥 본능의 종족 번식의 그러니까 본능에 이제 종족 의해서. 번식의 예. 본능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런 게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30-40년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쾌락을 아는 것이 쾌락을 안다는 인간만의 거죠. 특권이라고 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보노보도 그럼 안다는 건가요? 보노보는 일단 얘네들은 좀 어린 새끼부터 이제 이제 장성한 것까지 네. 남자하고 여자 뭐 이런 거 암컷 수컷 가리지 않고 예? 섹스에 아주 충실하다 그래요. 정말 히피네요. 거의 히피 히피인데요. 이상이네요. 히피 예. 이상이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도덕이나 이런 모랄을 갖다 대면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어쨌든 거죠. 동물이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근데 좀 뜻밖이네요. 그 남녀 구분, 성 구분도 없고, 남녀노소 구분이 없다는 거네요. 남녀노소 구분이 없고요. 예.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뭐 미국에서 만나면 사람들 이제 키스가 인사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성기를 부딪히는 게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인사에 해당되고요. 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예. 그리고 뭐 암컷과 수컷 뭐 가리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 보노보. 근데 네네.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그런 면을 가지게 됐을까요? 근데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도대체? 이제 그 침팬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투쟁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투쟁을 하고 나면 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제 투쟁은 이제 주로 수컷 사이에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힘이 있어야 하니까요. 예, 그런 수컷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면 이제 또 타협도 한다 그래요. 예, 타협도 하고 또 중재도 한다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두 마리가 이렇게 좀 언짢게 부딪혔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3자가 와서 제3의 침팬지가 나타나서 중재도 하고 그런다 그래요. 재밌네요. 네. 예. 근데 그 중재를 하는 거는 보통 암놈이라 그래요. 순놈이 순놈을 중재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그래요. 절대로. 그 침팬지 네. 사회에서. 네. 예, 예. 그냥 암놈이 그것도 나이 많은 그러니까 침팬지 사회는 그 하이라키가 분명하기 때문에 네. 그 이제 뭐 우리로 따지면 뭐라 그러나요? 그 중전의 그 위에 누가 있죠? 대비 예. 대왕 대비인가요? 대왕 대비 같은, 예. 그러니까 이제 대왕의 그 엄마에 해당하는 네. 뭐 거의 그런 정도의 그런 급이 있는 예. 대왕 대비 같은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침팬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한 놈을 이제 데려다가 이제 이렇게 팔을 끌어갖고 온대요. 네, 그렇게 하고 예. 그러면 이제 보통 암컷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어떤 성적인 접근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네.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제 하이라키 높은 이제 늙은 네. 저기가 하면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 젊은 그다음에 혈기의 두 젊은이를 말하자면 나이든 원숙한 어머니가 만드는 어머니가 것 이렇게 같은 이제 거군요. 이렇게 해주는 거죠. 예. 예, 그렇게 이제 그런 그 타협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뭐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이제 여기서도 볼 수 있는데 예, 많이 다르진 않네요. 보노보 같은 경우에는 수컷은 그냥 뭐 완전 마마보이. 예, 완전 마마보이고, 예. 엄마가 철저하게 데리고 다니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컷이 이제 권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수컷들은 뭐 별 볼 일이 없다고 그래요. 예. 네. 그런데 이 암컷들끼리는 그렇게 다투는 일이 많지 않다 그래요.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좀 그런 것도 있다 그래요. 상대적으로 보노보들이 사는 지역은 침팬지들이 사는 지역보다는 좀 더 풍요로운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좀 더 풍요롭고 일단 먹을 게 넉넉해야 좀 먹을 게 좀 맞아요. 자원의 그 어떤 제한 이런 것들은 항상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뭐 행복의 지도 에릭 와이너의 행복의 지도에서 나오지만 절대적으로 빈곤하면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부유한 것이 우리한테 행복을 저절로 가져다 주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가릴 건 가리고 있을 건 있어야지 이제 좀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잘못 생각하다 보면 수단과 목적을 혼동해서 그 부를 추구하는 것이 마치 행복을 추구하는 걸로 잘못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 어떤 기본 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탄 같은 나라에 이제 주목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는 이제 아이슬란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최근에 그 본 나라 중에는 이제 핀란드 같은 나라들. 그리고 뭐 노르웨이, 스웨덴 저쪽 북유럽파의 나라들. 그렇죠. 아주 세계에 제일 잘 살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잘 안정돼 있고 잘 사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보노보도 상대적으로 침팬지에 비해서는 좀 더 좀 풍요로운 자연 환경을 기반으로 하고 살고 있다고 그래요. 예. 네. 그걸 뭐 인간이면 그걸 막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고 이제 그걸 선택해서 사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이 보노보의 세계는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고 이분만큼 보노보에 대해서 잘하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보노보에 대한 책도 그 전문적인 연구서적 이걸 쓰셨고 그런데 보노보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침팬지나 어떤 오랑우탄, 고릴라 이런 부분의 어떤 폭력성.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폭력적 성격을 원래 타고났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이 다 무너지고 어쩌면 그러니까 신인류를 보는 듯한. 기본적으로 일단은 모계 사회니까 그것 자체가 많은 차이점을 만들어낼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럼 3장이 그런 그 보노보의 다른 영장류와 구분되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섹스를 알기 때문이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또 근데 뭐 섹스를 특이한 해서 접근이네요. 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떤 섹스라는 걸 통해서 이 보노보는 분명히 이
갈등과 긴장을 해소를 한다 그래요. 네. 네. 예. 얘네들도 갈등이 있죠, 당연히. 있겠죠. 예,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투닥거리는 게 아니고 그냥 섹스를 통해서 그냥 그 긴장을 네. 풀어버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뭐 해요.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는 참 문란하지만 그들의 기준으로 볼 사람 때는 기준으로 들이댈 이유가 전혀 없지요. 없어요. 예, 예, 그들의 전혀 없어요. 기준으로 볼 때는 참 좋은 해결 방법이네요. 네, 그렇죠. 네, 예. 싸워봤자 서로 피해만 입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렇죠.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그 폭력과 어떤 그 남성 지배 사회, 그다음에 모계 사회의 폭력성이 좀 덜할 수밖에 없는 조건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종으로 따져봤을 때 수컷 종들이 이제 만약에 지배를 한다 그러면요. 만약에 그 자기보다 서열이 낮은 그 저기에서 네. 자기 그 암컷을 건드리잖아요. 오, 그래서 난리 새끼가 나죠.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지인이 아니잖아요. 자기 DNA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뭐 바람 피어서 나온 예, 그렇죠. 아이죠. 그러니까 예. 그건 이제 영아 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아. 거죠. 예. 그런데 모계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보노보가 새끼를 가졌잖아요. 네. 이게 누구 새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수컷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암컷만이 알죠, 네. 사실은. 암컷도 여자도 뭐 마찬가지. 사실 보노보 입장에서는 알 수가 그렇게 없죠. 자유롭게 수시로 하다 예, 자유로우니까. 보면,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수컷의 그 자기 그 저기를 모르기 때문에 네. 결국 뭐 내 그, 자식이 누구냐에 대한 예, 집착이 그거에 대한 집착을 할 없어지겠네요.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속에서 폭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냥 거죠. 새로운 사회 구성원이 태어나는 거라고 받아들일 것 같네요. 그렇죠. 진짜. 그게 나면 어차피 모계 사회니까 네. 보노보 또는 보노보의 그 이웃들이 서로 돌봐주는 그런 네네. 식이고 예, 수컷들도 그냥 이렇게 같이 돌봐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 이게 이 결혼제도, 네. 그 메이팅 네. 이거하고 폭력성은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그럴 것 같네요. 지금 네. 얘기 듣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보노보가 보노보 얘기를 근데 이제 보노보가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보노보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아니면 뭐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담잖아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맨날 민망해서 뭐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는 아, 거예요. 워낙 네. 그런 장면이 너무 많아서. 아, 뭐, 그래요? 예, 여기 지지 일상인가요, 러빙. 그렇게? 예? 일상인가 보죠, 그게? 예. 그 여기 지지 러빙이라는 게 나오는데 암컷끼리 만나면 서로 만나서 이게 방송 용어에 적합하지 않죠. 클리토리스를 서로 이렇게 비비는 게 이제 지지 아, 러빙이에요. 진짜요? 예. 그거 수시로 하는 거예요. 아, 물론 길지는 않아요. 십몇 초 뭐 이렇게. 네네. 길지는 않은데 도저히 민망하니까 이거를 방송 불가 장면이 방송 많고. 다 불가예요. 전부 불가예요. 아, 그래서 전 번호보 거의 오늘 처음 듣는 것 같거든요. 네. 이유가 그런 게 있네요, 그러면. 네. 아, 그러면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채널도 그 성인 채널이 있어야 되겠네요. 번호보에 대해서 알기 아니 위해서. 보노보 틀어주려고 갑자기 19금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 다큐멘터리. 네. 그래서 워낙에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 너무 그렇다고 해서 아주 이상하게 생긴 뭐 개구리라든지 악어라든지 코끼리라든지 이러면 모르는데 네. 인간하고 비슷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생겼으니까요. 예. 예. 아니, 근데 그리고 예. 그 이분은 굳이 그런데 보노보를 따로 연구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건 원래는 이제 드러나지 침팬지를 계속 연구를 했거든요. 네네. 침팬지를 연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폭력성과 어떤 그 마키아벨리적인 그런 네네. 권력에 대한 철저한 위계 질서 이제 이런 걸 연구를 하셨는데 네. 이 보노보 인간이 정말 그렇게 폭력적인가? 인간은 협력하고 그러겠는데 침팬지는 너무 폭력적이다 이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비슷한 거를 또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보노보는 네. 정말 너무 다르고 우리가 보기에 좀 그쵸 너무 신기하다라고 할까. 그러네요. 전혀 뭐 너무 새로운 평화주의자들이에요. 얘네들은 아무튼. 예, 그 완전히 새로운 뭔 얘기를 듣는 것 같은 영장류가 네. 아닌 어떤 우리가 몰랐던 신세계 얘기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네. 좀 있네요. 그래서 어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마치 네. 무슨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모델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고 네네. 막 그런 것도 많잖아요. 이 사기 과학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럴 그래서 수 혹시 있죠. 보노보도 말이지 우리가 이런 인간은 평화로운 존재고 협력하는 존재다라는 거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예. 뭔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뭔가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보노보는 좀 희한한 종인데
엄연히 이것을 학술적으로 보노보라는 것이 그 침팬지의 그 한 가지에서 이렇게 나왔고 네. 사람 악과에 속하고 사람과 어쩌면 가장 가까운 어떤 그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 새로 발견한 종. 왜냐하면 침팬지보다 더 직립을 한다면서요. 조금은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침팬지가 인간보다 조금 더 멀고 뭐 그런 거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거는 지금 아직 학술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많고 이제 역사가 이제 연구한 지가 100년도 채 안 됐어요. 이 보노보라는 것이 알려지고 그다음에 보노보가 알려졌다 하더라도 이것을 연구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일단 물론 무리에다 집어넣고 뭐 이렇게 먹이고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일이고 그다음에 또 야생의 또 보노보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보노보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이제 한 30년 이상을 이제 야생도 보고 이제 다 본 거죠. 그래서 거의 이 보노보라는 책 한 권에 집대성을 해놨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침팬지와 인간 그다음에 보노보와 인간, 침팬지와 보노보 이 관계 이렇게 쭉 살펴가면서 그리고 이제 다른 일반적인 또 원숭이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뭐 붉은 꼬리 원숭이니 뭐니 긴 꼬리 원숭이 나오고 좀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테드 동영상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원숭이들이 얼마나 이제 협력을 하는가 뭐 그런 거에 대한 그 얘기도 나오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원숭이들 굉장히 귀여워요. 이거 마치 진짜 원숭이를 찍었는데 이거는 뭐 디즈니 만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그거만으로도요. 그러니까 이제 협력하는 걸 갖다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큰 박스, 아니 무거운 박스에다 줄을 2개 매달아서 혼자가 끌면 오지 않게끔 이제 이렇게 올 수 없게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혼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레일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끌면 레일에서는 안 오잖아요. 기차가 있는데 양쪽으로 동시에 끌어야 되잖아요. 레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2마리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평소에 둘 다 배고플 땐 잘 끌어요. 그런데 한 놈은 미리 먹이를 주고 끌으라 그러면 한 놈은 관심이 없어요. 안 끌어요. 배부른데요. 싫죠. 그러면 한 놈이 머리를 툭 쳐요. 야야. 돌아가다가 다시 와서 또 끌고. 하기 싫은 그 딴청 막 하면서. 그러면서는 하나요, 결국은? 그 딴청을 막 부리는데 또 쿡 찌르면 또 하고. 그건 뭐냐면 이제 자기는 배는 안 고프지만 그러니까 그 상호성이랑 뭐라 그러죠? 상호 유대라 그럴까요? 내가 얘를 도와주면 나중에 얘도 나를 도와준다. 이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라 해서 소위 그 성경에서 나오는 황금률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황금률인데 공전에 대한 법칙을 좀 안다는 그렇죠. 거네요. 근데 원숭이도 하고요. 심지어는 코끼리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영장류 연구를 통해서 정말 우리 인간 사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도 인간도 원래 그렇게 무슨 이기적이기만 한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거. 보노볼 보면 또 특히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거든요.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협력하고 협동하고 그런 부분들의 본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3장이 그러면은 4장은 또 폭력성, 전쟁에서 평화로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그럼 폭력성 얘기니까 뭐 이건 침팬지 얘기인가요? 아니면 보노보 얘기인가요? 침팬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폭력성이라는 거 저도 몰랐는데요. 이 침팬지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바나나나 이런 것만 먹고 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자기보다 몸집이 작은 원숭이 같은 거를 잡아먹고 살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물 중에서 아니고 다행이네요. 30 사람도 뭐 그런 경우가 있지만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당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의 어떤 글쎄요 남성 위주의 사회라 그런지 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침팬지 폭력성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폭력성이 과연 뭐랄까요 그러니까 다른 종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다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우리 인간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는 인종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배타적인 그 군집에 배타적인 군집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침팬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새롭게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격렬하게 싸운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것이 어떤 그 내부에 있는 폭력성의 문제냐 아니면 그 자원의 제한된 그 제한성에 대한 어떤 경쟁이냐라는 거를 이렇게 놓고 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예,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그냥 외부인이 자연스럽게 침입하는 폭력이 걸 나오는. 반기지 않는 거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은 이제 이 자원의 제한성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지 네네. 무조건 우리 내부에 폭력성이 내재하고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건 좀 곤란하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어요. 사실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다들 편하게 산다고들 하잖아요. 맞아요. 당나라 군대 얘기도 하듯이. 사자도 심지어는 그냥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배부르면 사냥을 안 하니까요.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폭력성이 마치 우리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듯한 그런 식의 연구는 잘못된 연구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요. 네네. 하물며 인간은 그보다 더 고등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서로에게 너무나 의존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럼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내놓죠. 그 영장류들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저런 본성이 있어라고 그냥 직접 연결을 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수일 수도 있다라는 면이 조금씩 드러나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 폭력성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 중에 재미있는 것이 그 희생양 찾기예요. 네. 예,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이버 불리라는 거 얘기 많이 나타나잖아요. 일본 말로 이지메라고 하고 그렇죠. 우리는 왕따 따돌리기 왕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침팬지 사회에서 일반적이라고 그래요. 네.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좀 약한 걸 하나를 공격을 함으로써 이 서열이 높은 놈들 사이에 어떤 그 팽팽한 긴장 관계를 해소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공공 해적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주의를 좀 그쪽으로 돌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마치 놀이처럼 즐기면서 자기네들의 긴장감 같은 걸 묘하게 푸는 그런 굉장히 동물적인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비겁한 방식이고요, 사실은. 그렇죠. 가장 비겁하죠. 네네. 그런데 인간들 중에서 보면 아이들이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은 좀 그렇죠. 왜 아이들이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네, 어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비겁하고 안 좋은 짓이라고 알기 때문에 이제 안 하려고 거죠. 하잖아요. 안 하고 하더라도 겉으로 표를 안 하는데 이제 아이들은 워낙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순수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잔인할 정도로 정직하죠. 정직하고 어떤 우리가 문화나 문명이나 이런 것이 갖고 있는 그 순치 기능이랄까요? 이런 그런 기능이 이제 아직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죠. 좀 교육받지 않아서 그냥 본성적인 부분이 튀어나오는데 그 본성적인 부분에서 특히 이런 이 희생양 찾기, 이 왕따 현상, 분리 현상 이런 거는 침팬지 사회에서는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희한하게도 보노보 사회에서는 감싸주고. 그래요. 네. 한 놈이 나서서 이렇게 챙겨주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보노보 사회를 조금 더 연구를 해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침팬지라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 침팬지 우리가 자연은 자연 도태가 있고 정글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침팬지 사회에서도 심지어는 이제 폭력성이 난무하는 침팬지 사회에서조차도 만약에 이제 좀 지능이 모자란다거나 사람으로 치면은 일종의 다운 증후군 이런 게 염색체가 꼬여가지고 그런 게 나타난다 그러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하게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다르게 태어난 존재도 받아들여주는군요. 그런 거를 이제 상대편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 공감 능력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분은 이제 얘네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공감 능력이 있다. 인간만이 공감 능력이 있다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자, 지금 침팬지와 보노보의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데요. 그럼 결국은 지금 5장까지는 그런 특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5장은 친절, 도덕적 감성을 지닌 몸.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6장으로 가면 양극단의 성격에서 균형 잡기. 이런 굉장히 무슨 내용일까 궁금하게 만드는 마지막 장이네요. 마지막 장을 읽으면은 이제 결국 이분이 동물, 특히 영장류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이분은 인류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세요. 네.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인류 종들, 그 저기 원시 부족들 네. 그런 얘기들 같이 공부하지 않으면 예, 안 될 거예요 아마. 예. 예. 그리고 이분의 또 재미있는 측면은 또 놀라운 측면이기도 한데 이분은 유럽 사람이잖아요. 네네. 미국 학자들이 써놓은 거랑은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사실 미국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미국 사회가 경쟁적 사회잖아요, 그죠? 네, 좀 그렇죠. 예. 예. 오히려 미국 사람들의 상당히 많은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이런 말씀 쓰긴 좀 그렇죠. 좀 무식한 사람들은 네. 유럽은 그냥 막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아직 뭐 사실은 그런 분들 계시죠? 예. 근데 그게 뭐 사회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슨 절대로 무슨 옛날에 그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네네. 뭐 그런 그 후르시초프나 이런 소련의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냥 그렇죠. 진짜 자본주의 사회인데 네네. 뭐 어떤 좀 공감하는 자본주의, 네. 그죠? 그다음에 약자를 보호하는 자본주의, 네. 그다음에 어떤 복지를 생각하는 자본주의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considering capitalism, 네, 예, 네. considerate하다 그러나요? 좀 네, 이렇게 그렇죠. 약간 네. 배려심 있는 자본주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분 얘기가 뭐냐면 미국은 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가 네. 미국의 1%가 그 나머지 40% 밑에서부터 40%의 부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이. 네, 그렇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네. 부의 양극화라든지 극단적인 이런 그 차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동물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봤을 때 비춰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미국이도 미개한 거네요, 사회적으로. 예. 이분은 유럽, 네덜란드 출신이니까 유럽은 사실 뭐 사회 보장제도나 이런 게 아주 잘 돼 있고. 그렇죠. 비교적 부가 좀 골고루 분배된다고 알려져 있는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 입장에서 미국을 보면 참 미국은 정말 자본이 몰려있는 사실은 20세기 초반부터 굉장히 자본의 정당성을 너무나 인정해온 나라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순간에 네. 예를 들어서 뭐 루즈벨트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타나서 뉴딜을 하면서 네, 상당히 그 또 그런 밸런스를 좀 잡아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가다가 또 다시 뭐 레이거노믹스 같은 게 나타나갖고 그것이 한 30년 동안 신자본주의라는 걸 이렇게 네네.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마치 우리 본성은 끊임없는 경쟁과 투쟁 돈을 그리고 쫓아가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독점이라든지 어떤 집중과 집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뭐 그것이 마치 뭐 정글의 법칙인 것처럼 네네.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왔지만 자연이 결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는. 네. 그래서 그런 데다가 자연이라는 말을 더럽게 갖다 옮겨 붙이지 마라. 예. 네, 자연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네. 여기서도 약자를 보호할 줄 알고.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이 음식 같은 것을 갖다가 자기가 먹고 싶은 이상 먹지 않고 나눠서 먹고. 그렇죠. 뭐 침팬지 심지어 폭력적이라는 침팬지조차도 그런데 먹을 게 풍부하면 네. 폭력이 줄어드는. 우리 예. 인간은 그거를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이성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협동할 수 근데 있는 이런 것도 챙기고 또 챙기고 또 챙기고 있는데 하잖아요. 좀 너무 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네. 좀 반성할 부분도 좀 많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 책은 어떤 동물 생태학자의 책이기도 하지만 네. 또 한편은 인류 문명에 대한 저는 그래서 요즘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 뭐 한국에 보면 인문학 이런 얘기를 많이 네네. 하는데 도대체 뭐가 인문학인가? 그러니까요. 도대체 세계 문학 전집 읽고 말이죠. 노노맹자 뭐 삼국지 읽고 네. 뭐 이러면 그것이 인문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에 대한 철학적인 근본적인 물음들 이런 거는 결코 무슨 철학책, 경제학책 그런 어떤 우리가 대학 제도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낸 문과 이과 시스템, 네네. 그다음에 인문대, 사회대, 무슨 법대, 경상대 이런 시스템에서 딱 갈라져 있어서 거기서 인문대학이 하는 소위 휴머니타스라는 데서 하는 그것이 인문학은 아니다. 네. 어쩌면 이분은 맨날 뭐 역기스 영장류 연구소 30년 동안 원숭이 아니죠? 네. 예. 아유, 예. 그럼 영장류만. 큰일 나죠. 네. 예, 영장류 연구만 하신 분인데 네네. 이분 책을 읽으면
어느 인문학자가 써놓은 책보다 더 가슴을 울리고 네. 정말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네. 인간이라는 게 이런 존재일 수 있겠구나라는 거. 어쩌면 나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하는 그런 면이 좀 있겠네요. 예, 우리의 네. 원형적 존재가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고 그리고 참 좋은 얘기들이 풍부하게 나와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글쓰기라는 거는 예. 이렇게 어떤 경계를 허물고 경계가 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네. 모든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연구의 바탕을 두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 통찰력 있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오래간만에 이런 자연과학자가 쓴 책인데 네네. 우리 인류와 인류 문명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영장류나 이런 부분들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하는지 뭐 네.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정말 예상 밖에 그냥 저는 그냥 동물 생태학 그냥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무슨 행동은 화석화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영장류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네. 뭐 그냥 그런 막연한 그 정도만 차원에서의 했는데 얘기겠거니. 이걸 예. 통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고 왜 어떤 사람은 초파리를 연구하고 네. 어떤 사람은 쥐를 연구하고 어떤 사람은 영장류를 연구하는지 하는 것조차도 이걸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네. 진짜 지금 딱 마지막 말씀 듣고 보니까 이유가 다 다르겠군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인문학적인 감성과 교양을 가진다는 게 정말 뭐 집에 꽂혀 있는 전집 책을 다 읽는다고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닐 거고요. 그렇죠. 예, 뭔가 다각도로 나 자신과 사회와 여러 면을 좀 인간이란 생각할 수 무엇인가라는 있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 할 수 여기에 있는 대해서 방법을 좀 그렇죠. 깨우침을 주는 뭔가가 필요할 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즘 뭐 이런 자연과학적 어프로치 네네. 이런 부분들까지도 받아들여서 네네. 좀 다면적으로 들여다봐야지 인간이라는 게 규명이 되는 거지. 정말 뭐 옛날에 이 고전 있잖아요. 서양 네네. 고전 특히 네.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부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뭐 그래갖고 목록이 있지요, 기본이. 뭐 자유론 호흡스 네. 뭐 이런 것들 쭉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 이런 거 네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이런 거 주워 섬긴다고 그게 나는 인문학이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 보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인문학이 그냥 일부인 것이지요. 네, 인문학의 예. 어떤 ABC에 해당되는 거일 네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좀 더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네. 호모 사피엔스 또는 그 이전에 에스트랄로피테쿠스 네네. 아니면 호모 에렉투스 네. 이런 것들 인류의 기원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살아있는 네. 이런 영장류 영장류들. 우리의 사촌이죠. 네네. 예, 보노보, 침팬지, 네. 고릴라, 오랑우탄 유전학적인 이런 것들. 사촌인 거죠. 그다음에 예. 이제 여러 원시 부족들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또 원형적인 모습, 인디언도 네. 좋고요. 네네. 예, 그런 부분들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이 뭔고 인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죠? 예, 예. 그런 부분들 특히 미국 사회를 보면 좀 단면적으로 나타나는데 마이너리티의 문제들 있잖아요. 네네. 아직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정말 아직도 남아있죠. 많이 남아있고 얼마 전에 제가 이코노미스트 보니까 조사 대상 26개국이 있는데 글라스 슬링이라 그래갖고 여성에 대한 차별 그거 정도가 없는 나라 가장 여성이 일하기 좋은 나라부터 제일 나쁜 나라까지 이렇게 쭉 순위가 매겨져 있는데 1위가 뉴질랜드고요. 네네. 꼴찌는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26개국 중에 꼴찌요? 네. 글쎄요. 사실 OECD 중에서 한국이 참 낮은 순위란 얘긴 들었는데 설마 대한민국이 꼴찌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꼴찌 아유. 우리가 26등인데 네네. 25등이 있어요. 일본이에요. 예, 근데 일본 점수의 절반밖에 안 돼요. 또 점수가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뉴질랜드를 지수로 따질 때 70이 좀 넘고요. 네네. 한국은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예. 일본 한 40 정도 된다는. 네, 그렇죠. 네네. 일본 4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 여성이 사회 직장에서 너무 차별을 많이 받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여성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근데 거죠. 여성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남성보다 여기 이제 침팬지 연구해 보면 네네. 나오거든요. 네.
침팬지나 보노보다 똑같아요. 네, 여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성의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남 수컷들은 좀 별로 없어요. 네. 이거 뭐 수컷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네. 원래 그렇다는 거 어떡합니까? 네.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데 학자들이 그렇다는데 그렇다는 네. 거죠. 예. 그러면 공감을 해줘야 될 여성들이 불행하면 공감이 잘 되겠습니까? 그렇죠. 잘안 사실은 되죠. 아이를 낳아서 제일 먼저 정서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여성들이고요. 예. 그러니까 여성이 불행하면요, 남성도 불행하고요, 네. 자식도 불행하고 사회가 다 불행한 거죠. 사회가 불행할 수밖에 예. 없어요. 그래서 자살률 1이랑 연결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런 어떤 차별이라든지 그런 서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좀 아직도 많이 심한 나라에 속하는 것 같아서 네. 이걸 보면서 우리 침팬지들 보노보들. 이거 예, 네. 보노보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 그래서 조국 교수 있죠. 네네네. 예, 서울대 법대 교수님인가 그렇죠. 그분의 그 몇 년 전에 제가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데 무슨 보노보라는 책 쓰셨어요. 예. 그래요? 예. 예. 예, 그때 저는 저 보노보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 네. 좀 희한한 얘기를 하시는군. 뭐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잘 몰라가지고 그냥 네. 뭐 그런 종이 있고 뭐 네네. 전쟁보단 섹스를 뭐 이랬는데 이건 뭔 얘기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냥 이상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치 어떤 뭐 모델로 존 럭크가 삼아서 얘기하듯이 하나? 예, 예. 뭐 그런 식으로 뭐 아니면 유토피아를 그리는 것처럼 네. 뭐 그런 거 얘기하나 뭐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점점 여성 파워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성 파워가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인간은 이 침팬지하고도 다르고 보노보와도 다르고 우리는 뭐 일부 일처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죠? 일부 시스템이 좋은 게 뭐냐면 찌질한 남자도 배우자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네. 예. 그렇죠. 일부 다처제로 가면 힘 있는 남자만 노총각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그래서 일부 일처는 네. 오히려 그 약한 남자에게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예. 결국은 남자가 좋다고 만든 제도군요. 골고루 좋기 위해서. 뭐 그런가요? 그런가요? 네. 또 그렇게 따지면. 네.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면 자기 자식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네. 뭐 절대로 그 가족 부양이라든지 이런 걸 체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그렇죠. 거죠. 완전 모기 사회로 가지 않는 한. 그렇죠. 네. 완전 모계 사회로 가지 않는 한 그게 남성들의 그 절대적인 협조 네.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인간의 어떤 수유하고 육아 활동인데 그런 속에서 자기 자식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네.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일부 일처로 이렇게 되온 거고요. 근데 아무튼 이 얘기 왜 나왔죠? 근데 네. 내 안의 유인원의 결론이 예.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이제 뭐 네. 마이너리티를. 여성의 힘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가고 있는 건 네네. 남성들이 볼 때 요새 옛날에 비하면 뭐 여자들이 너무 설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 아직도 혹시 조금 0.0001%라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생각이고요. 네. 예,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렇게 지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성에 대한 시각 이런 거 좀 많이 고쳐서 뭐 꼴찌라니까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또 예. 한 번 걱정이 되네요. 예. 어쨌든 정말 우리 사회나 아니면 작은 커뮤니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또 문제 해결, 또 그걸 위한 우리 사회의 본성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통찰력을 좀 갖기에 참 좋은 책이 아닌가. 네, 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네. 드네요. 예. 내 안의 유인원, 프란스 드발의, 그 책이죠. 내 안의 유인원. 오늘 31번째 책으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전 처음에 정말 요즘에 관련된 진화 인류, 진화 심리, 이런 데 관련이 있어서 굉장히 이 책을 고르셨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면을 또 네, 그렇죠. 결론적으로. 예상치 못한 내용들이 네, 나타나고요. 네. 예. 근데 이게 바로 책을 발견하는 재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맞습니다. 해봅니다. 네, 네. 오늘도 호기심 갖고 한번 제목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안의 유인원이었고요.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